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풀럼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풀럼은 최근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강등권 경쟁과 상관없는 데다 유럽 대항전 진출권과도 격차가 벌어진 시즌 말미였기에 동기부여가 크게 떨어진 모습이다. 때문에 최근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리고 있고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도 나서고 있다. 단, 강팀 상대로 나서는 이번 홈 경기는 홈 최종전이기에 팬들을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다. 맨시티는 울버햄튼을 완파하고 우승 경쟁을 이어갔다. 리그 2위긴 하지만 한 경기를 더 소화한 아스날과 승점 1점 차이기에 오히려 유리한 입장이다. 지난 경기에서 포트트릭을 기록하며 득점왕 경쟁을 앞서 나간 홀란드를 비롯해 데브라이너와 알바레즈, 포든과 베르나르드 실바가 좋은 최근을 보내기에 원정이지만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풀럼은 무니즈와 히메네스 등 최근 공격수들이 좋은 위치에서 볼을 점유하지 못하기에 득점 기대치가 떨어졌다. 아칸지와 워커, 디아스 등이 나설 원정팀 수비를 넘기 어렵다. 홀란드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것이고 데브라이너와 로드리의 중원 지원이 있을 맨시티가 승리하고 1위로 올라설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마요르카 대 라스팔마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라운드에서 경기를 잘 풀어내고도 아틀레티코에 패했다. 18위 팀이 승리하지 못했기에 승점 차가 줄어들진 않았지만 아직 잔류를 확정하지 못했다.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카디스와 승점점 차인데 자력으로 잔류하기 위해서는 4경기에서 승점 7점 이상이 필요하다. 때문에 최근 연패 중인 라스팔마스 상대로 아부돈과 4일 라린을 앞세워 공격적인 운영을 할 것이다. 마요르카는 지난 라운드에서 경기를 잘 풀어내고도 아틀레티코에 패했다. 18위 팀이 승리하지 못했기에 승점 차가 줄어들진 않았지만 아직 잔류를 확정하지 못했다.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카디스와 승점점 차인데 자력으로 잔류하기 위해서는 4경기에서 승점 7점 이상이 필요하다. 때문에 최근 연패 중인 라스팔마스 상대로 아부돈과 4일 라린을 앞세워 공격적인 운영을 할 것이다. 마요르카의 승리를 본다. 라스팔마스는 팀의 주요 공격 루트인 측면이 시즌 중반과 같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비력의 마요르카를 만나 쉽게 기회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로드리게스와 다르더가 중원에서 수비를 보호하며 최전방 공격수들을 살리는 플레이를 할 것이고 아부돈과 모랄라네스, 라린 등이 침투로 해결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라이프치히 대 브레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지난 라운드에서 호펜하임 상대로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4위 유지의 위기가 생겼다. 도르트문트가 승점 3점 차이로 추격 중이기에 남은 두 경기에서 최소 승점 4점이 필요하다. 물론 같은 승점이라면 골득실에서 크게 앞서기에 뒤집히진 않겠지만 확실한 챔스행 확정이 필요하다. 시몬스가 징계로 빠지는 이번 라운드라는 부담은 있지만 올모와 바움가르트너, 폴센 등 대체 자원은 충분하다. 브레멘은 시즌 막판 페이스가 좋다. 우승팀인 레버쿠젠 원정에서 완패한 이후 나선 3경기에서는 2승 1무를 기록했다. 이번 시즌 필크루그의 이탈 이후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로까지 평가받았지만 12골을 기록한 투쿠시를 비롯해 후반기 울테메드가 주포 역할을 해줬고 리넨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본다. 브레멘은 최근 3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하는 등 골이 잘 나오고 있다. 그러나 프리들과 안토니 등 최종 수비는 빠른 발로 공간 침투를 하는 선수들의 고전 중이다. 오펜다의 문전 침투 외에도 올모와 폴센, 바움가르트너가 돌파로 기회를 만들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하이덴하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다음 시즌 유로파 출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도르트문트가 챔스 우승을 차지하며
리그 4위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최근 수 시즌간 가장 실패한 시즌으로 볼 수 있다. 그래도 아직은 프랑크푸르트를 산술적으로 잡을 수 있기에 남은 두 경기에서 여유를 부리진 않을 것이다. 그리포와 그레고리치, 살라이와 도안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피치를 밟을 것이다. 하이덴하임은 라이프치히에 패했지만 다음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하며 시즌 마무리도 나쁘지 않다. 같이 승격한 다름슈타드가 이미 강등이 확정됐는데 시즌 내내 추락하지 않고 중위권 순위를 유지했다. 베스테와 딩키 등 윙어들의 활약이 대단했고 클레인디 앤스트는 이번 시즌 16개의 공격 포인트로 팀을 이끌었다.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본다. 하이덴하임은 팀의 주포인 클레인디 앤스트가 지난 라운드에서 경고를 한 개 더 받으며 이 경기에 리그 징계로 나설 수 없다. 확실하게 기회를 골로 연결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크다. 헬러의 중원 지원 속에 그레고리치가 기회를 맞이할 것이고 그리포와 도안이 2선에서 해결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메넨글라트바흐 대 프랑크푸르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라드바흐는 시즌 막판 그래도 승점 관리를 하며 다이렉트 강등을 피했다. 그러나 아직은 승강 플레이오프행에 대한 위험이 있다. 16위 팀과 승점 4점 차기의 남은 두 경기에서 최대한 1승이 필요하고 이번 라운드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 다음 일정이 리그 3위인 슈투트 원정이기에 승리 가능성이 떨어지고 홈 최종전에서 기분 좋게 승리하며 잔류해야 한다. 프랑크푸르트는 유럽 무대로 갈 수 있는 6위를 유지 중이지만 프라이부르크의 추격을 받고 있다. 거기에 최종전이 홈이지만 라이프치히를 만나기에 이 경기의 승부를 봐야 한다. 단 최근 분위기가 떨어진 건 아쉽다. 1, 2위 팀을 상대하긴 했지만 이 경기에서 7골을 실점했고 에키티케를 제외하면 골을 넣어주는 선수가 없다. 크나우프와 샤이비 등 그들이 자랑하는 2선 지원이 줄어든 시즌 막판이다. 글라드바흐의 승리를 본다. 프랑크푸르트도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지만 시즌 막판 페이스 하락이 있고 특히 원정에서 승점 추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글과 뇌하우스가 중원에 나서 경기력 저하가 큰 프랑크푸르트를 몰아칠 것이고 핵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쾰른 대 우니온 베를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쾰른은 이번 시즌 강등이 유력하다. 다름슈타드가 이미 강등 한 자리를 확정했고 남은 한 자리와 승강 플레이오프행 한 자리가 남은 분데스리가인데 잔류로 가는 15위와 승점 차가 6점이고 16위와도 5점 차다. 물론 남은 두 경기를 모두 크게 승리하고 15, 16위가 부진하면 극적으로 잔류도 가능하지만 말 그대로 가능성일 뿐이다. 승점이 필요했던 시즌 막판에도 다름슈타드에 패하는 등 경기력 저하를 해결하지 못했다. 우니온은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보움에 패하며 큰 위기를 맞았다. 남은 2경기에서 승점 1점만 따내도 강등을 피하지만 승점 1점 차로 추격 중인 마인츠의 순위를 역전당하면 승강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다. 때문에 쾰른 원정에서도 무작정 수비적으로 나서긴 어렵다. 케디라와 세페르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어느 정도 라인을 유지하겠지만 공격적으로도 나서야 한다. 접전을 본다. 우니온이 마인츠의 추격을 받기에 승리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가장 큰 변수를 지우기 위해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할 것이다. 마이나와 티게스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골을 노릴 홈팀 상대로 원정팀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승점을 가져갈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